안녕하세요. 워홀하는 워홀러 류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요 먹으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해물 우동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맛있게 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먹을만 합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열심히 빨래도 돌리고 있고 제가 지금 발이 엄청 아프거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첫 발 디딜 때나 앉아서 갑자기 일어날 때 뒤꿈치 쪽에 찌릿 아침에는 파삭 이렇게 뭔가 부서지는 그런 느낌도 좀 납니다. 쉬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서를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미리 예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클리닉이 문을 열자마자 바로 가가지고 진찰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5월 3년차 되니까 온몸이 다 쑤셔요. 어깨도 지금 엄청 아프거든요. 월 하면서도 막 아플 때도 종종 있었어요. 뭐 독감에 걸린다거나 감기에 걸린다거나 이런. 제가 작년에 전정신경염으로 엄청 고생을 했었어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여기 의사가 전정신경염이다 이렇게 진단을 완전히 내려준 건 아니에요. 전정신경염으로 의심된다.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은요 여러분, 클리닉이라는 곳이 있고 클리닉에 나의 패밀리 닥터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그 패밀리 닥터한테 아프면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패밀리 닥터가 괜찮을 것 같다라면 자기가 이제 진단을 내려주거나 조치를 취해주고, 조금 더 심각한 사안인 것 같다 그러면 스페셜 닥터한테 보내줍니다. 이비인후과는 이제 스페셜 닥터인 거죠. 그때 당시에 한식당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발렌타인데이가 좀 대목이어서 엄청 바빴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껴서 이렇게 몸이 기우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몸이 좀 약해졌다고 느꼈고, 이제 그 다음날 쉬는 날이었어요, 다행히도.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고개를 숙여서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이 엄청 찾아오더니 몸을 가누지 못하고 거의 뭐 속이 메스꺼울 정도로 심한 그런 어지럼증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제 패밀리 닥터가 아니라 그냥 워크인 다른 클리닉에 갔어요. 일단은 패밀리 닥터한테 먼저 가보라라고 하고 멀미약을 처방해줬거든요. 멀미약은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패밀리 닥터한테 갔더니 귀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평행기관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베스타민 항제라는 거를 처방해줬어요. 그 이후에 조금씩 낫기 시작했는데 그때 정말 3개월 정도 고생했거든요. 와, 이게 그냥 어지러워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냥 단순히 이 수준을 넘어서더라고요. 어지러우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일단 없고 계속 누워만 있고 당연히 일도 못하고, 어지러우면요 이 몸이 되게 긴장을 한대요. 균형을 못 찾으니까 심장이 빠르게 뛴다던가 불안 증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 몸속에서. 눈 앞에 시야도 되게 뒤틀려서 보여요. 혹시 내 도수에 안 맞는 안경을 끼면 세상이 말도 안 되게 휘어서 보이고 이상하게 어지러워 보이잖아요.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전정신경염에 걸리면 어지럼증이라는 게 쉰다고 해서 이틀 3일 안에 바로 낫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조금 완전 너무나 심한 수준을 조금 넘어섰다 싶으면 이제 일을 또 했었어야 됐어요.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그리고 결국 패밀리 닥터가 이제 이비인후과 닥터한테 연결을 해줬는데 그게 거의 4개월 뒤였어요. 다 나아서 가니까 귀 검사를 하거나 뭐 상담을 봐도 니들이 뭐 어떻게 할 거야, 어차피 난 다 나는. 의사가 결국 해준 말은 뭐 이상 없다. 캐나다 의료 진짜 짜증난다 생각했어요. 이미 사람들 다 낳고 나서 의사를 보는 시스템이 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캐나다 의료의 나쁜 점은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거고, 좋은 점은 다 무료라는 거. 그리고 완전 중증이잖아요. 큰 수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빠르게 잘 해준다는 거. 그때 제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캐나다에서 웬만하면 아프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발바닥 통증은 족저근막염인 것 같아요. 제가 좀 평발이에요. 그렇게 심한 평발은 아니지만 약간 평발이어가지고 많이 걷거나 장시간 서 있거나 하면 통증이 와요. 그냥 항상 그냥 저한테 남아있는 거죠, 그 통증이. 이번에는 잠을 못 잘 정도로 좀 아팠어요. 일을 좀 많이 하고 난 그날 밤이었는데 자면서도 계속 발바닥이 욱신욱신 거리니까 저도 모르게 발바닥을 마룻바닥 쪽으로 빼가지고 바닥에다가 왼발을 이렇게 놓고 자더라고요. 발을 시원하게 만들려고. 이제는 계속 자면서도 아프고 좀만 걸어도 가만히 앉아있거나 해도 발에 욱신욱신 잔통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좀 심각성을 느끼고 챗GPT한테 얘기를 했죠. 경미한 그런 어떤 족저근막염에서 중증으로 넘어간 상태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휴식이 더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만성이 되고 낫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을 필요를 한대요.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을 일단은 받고 의사 소견서를 좀 받으려고 해요. 일주일을 쉬어야 된다, 뭐 3에서 5일 쉬어야 된다라는 제출을 해서 그 sick day라고 있거든요. 내가 아플 때마다 쓸 수 있는 병가죠. 병가를 쓸 수 있으면 쓸 생각입니다. 그동안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그래요. 이번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되든 그전만큼 일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전에 무리했던 게 축적돼서 그게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몸은 진짜 건강하고 강한 것 같은데 어떤 내 몸에 무리를 주거나 하는 결과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병으로. 우리 몸은 진짜 아껴야 돼요. 워홀러도 몸 조심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뭐 아플 때마다 저 안에 뭔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진짜 아픈가? 쉴 정도로 아픈 게 맞는가? 그냥 아프다라고 인정을 안 하고 뭔가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거 혹시 내가 만들어낸 깨병인가? 그게 저의 좀 고쳐야 될 점인 것 같아요. 그냥 아프면 아픈 거고 그냥 쉬고 싶으면 쉬고 싶은 건데 왜
왜 이런지 모르겠네. 한국이라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어렸을 때 아파도 학교 가서 아파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조금 휴가를 얻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밥을 먹었으니까 이제 간식 타임을 갖도록 할게요. 이 캐나다 오면 추천해드리고 싶은 레이칩이 있는데요. Lightly Salted예요. 다른 거는 너무 짜가지고 제 입맛에 안 맞는데 이거는 그나마 좀 덜 짜가지고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요즘 또 꽂힌 게 피스타치오예요. 잘라라메에 가면 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까만 색깔 피스타치오가 있고 이렇게 생긴 피스타치오가 있는데 이거 드세요. 용량 대비 가격은 이게 조금 더 비싼데 그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고 이게 알이 더 크고 조금 덜 짭니다. 아, 그리고 요즘 계속 못 태어나오는 거 이거 부활절이라 그래가지고 셰프가 줬거든요. 여기 보면 저한테 있어서 이거 경고죠. 슈거, 팻. 하지만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제가 중국 마트에 가가지고요 이거 샀거든요. 피쉬 스킨 생선 껍질로 만든 스낵이래요. 이렇게 생겼는데 사지 마세요. 내가 예전에 중국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중국 공항에서 내리면 딱 이 냄새가 납니다. 중국 공항 냄새가 맡고 싶다 그러면 이 피쉬 스킨 한번 사서 냄새 맡아보세요. 중국 여행이에요 거의. 캐나다에서만 파는 레이 케찹 맛이 있거든요. 아, 근데 저는 그거는 좀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셔요. 갑자기 조금 체중 조절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브로콜리라던가 닭가슴살이라던가 이렇게 좀 건강한 재료들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밀키트를 한번 만들어볼까 싶었거든요. 근데 발바닥이 아파서 가기가 너무 귀찮아요. 한국 곧 돌아가니까. 근데 엄마가 엄청 잔소리할 것 같아요. 회사 다니면서 갑격하게 살이 찐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나서 워홀을 와도 그 살이 빠지지 않고 계속 있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계속 저보고 살 빼라고 하는데 이미 내 세포는 뚱뚱이 세포로 변해버려서 그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근데 이 말을 감자칩을 먹으면서 하니까 좀 웃기긴 하는데 이제는 액티비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액티비아는 다 아시죠? 한국에도 있으니까. 어제는 한국 마트에 가가지고요 떡이 있길래 떡을 하나 샀어요. 와, 근데 해동시켜서 먹으니까 이게 무슨 떡이 아니라 무슨 뭔가 누가 씹다 뱉어놓은 떡을 뭉쳐서 안에 팥을 넣은 그런 맛이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다 버려버렸습니다. 회에 있어서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한국이었으면 이 집 맛없네 이러고 넘어가는데 여기서는 먹을 수 있는 게 내가 이거밖에 없는데 잔뜩 기대하고 먹었는데 냉동떡 파는 것도 맛있는 거 있거든요. 아마 제 지난번 영상에 담겼을 거예요. 그거 진짜 맛있습니다. 모시떡. 달달하니 맛있네. 단 것도 줄여야 되는데 방금 내가 닭단 조절한다고 해놓고 지금 우동 먹고 레이칩 먹으면서 액티비아 2개 먹고 있는 거예요. 곧 피스타치오도 먹을 거예요. 이번 주는요, 원래는 제가 보통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로 2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일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쉬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토록 주말을 바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토요일에도 일을 했어요, 아침에. 이번 주 주말에는 그냥 완전한 그 쉬는 날은 오늘 하루뿐인 거예요. 원래 셰프랑 이번 주에 휴가를 갖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이것저것 계산을 해보니까 뭐 각이 안 나오나 봐요. 그래서 휴가를 뭐 다음 주에 주거나 5월 달에는 확실히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번 주에는 저에게 시간표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셰프가 막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그 시간표 짤 때. 그러면 이렇게 하시라고 나를 토요일 아침에 넣고 내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나는 왜 그럴까요? 베케이션을 요청하러 갔다가 일을 오히려 더 얻어온다? 이 아이러니함은 뭐지? 피스타치오는요 이렇게 생겼고요. 가운데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가운데를 이렇게 해가지고 떡 벌려가지고 여기 알맹이를 꺼내서 먹으면 됩니다. 이거 맛있어요. 노동 대비 별로 안 나오긴 하는데 어제는 제가 플라자 룸에서 일했어요. 피난민들 손님한테 음식 나눠주는 거라서 상대적으로 쉽거든요. 다른 동료가 레스토랑에서 혼자 일했는데 중간에 이제 아침이 끝나고 점심까지 중간에 한 2시간의 갭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레스토랑으로 갔는데 혼자 진짜 고군분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저씨 동료인데 스트레스 막 받아하면서 막 이거는 도무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쫑글쫑글 하면서도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포스기 체크 클로즈 하는 거 하는 동안 저는 테이블 다 정리해주고 바닥 쓸어주고 이제 접시 다 치워주고 다 했죠. 그래서 저한테 너 조이 너무 고마워, 조이 너무 고마워 이러는데 그냥 너가 고생한 게 난 좀 안쓰러웠을 뿐. 도와줄 수 있는 도와주지만 하지만 나는 다시 플라자룸으로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었지. 어떻게 보면 일이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인력에 한 명만 밖에 없으면 그게 어려워요. 제가 지난번 얘기했듯이 이렇게 진짜 달려야 되거든요.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으면 마음이 초조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다리는 사람, 요구하는 사람, 주문을 하려는 사람, 계산을 하려는 사람, 소스를 더 달라고 하려는 사람, 키친에서는 음식 가져가라고 난리지, 전화벨은 울리지, 이러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가 막 차올라요. 결과적으로 손님이 오면 기분이 안 좋게 됩니다.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긴 해요. 방금 화면에 제 친구가 보낸 메시지 떴거든요. 방금 시프트를 마치고 방금 일을 마친 호텔 일을 마친 친구. I wanna quit. 자기 그만두고 싶대요. 이해한다. 나도 그 심정이야. 근데 나는 이제 진짜 못할 것 같아. 발바닥이 아파.
여러분 혹시 저 한국 가면 어디서 사는 게 좋을까요? 혹시 추천하시고 싶은 지역이 있으면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차가 없고 운전면허도 없어요. 이왕이면 대중교통이 조금 그래도 괜찮았으면 좋겠고요. 일자리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생활비 정도는 좀 벌면 좋으니까 일단 무조건 다이소가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조용한 도시였으면 좋겠어요. 위니펙 같은.